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봄이 오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김영희 72세는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가 허리를 부여잡고 혼잣말합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뻐근하네. 부엌에는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납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영희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고 가끔 손주들이 오면 돌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작년부터 그녀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 좀 밖에 나가셔야 해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생기시겠어요. 난 괜찮아. 텔레비전도 보고. 제가 알아보니까 마포구 복지관에서 실버 탭댄스 강좌를 한대요. 엄마 젊었을 때 춤추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한 번만 가보세요. 저를 위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탭댄스 교실은 영희의 삶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춤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복지관 탭댄스 교실에 경쾌한 탭댄스 음악이 울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스텝을 배워볼 거예요. 영희 선생님,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영희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뭐려. 탭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영희는 어느새 반에서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그때였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 저 혹시 김영희 씨? 영희 씨가 놀란 듯이 뒤돌아봤습니다. 네? 누구시죠? 5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이상철 75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맞네요. 전 이상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영희 씨 그대로네요. 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상철 씨 어떻게 여기에? 복지관 로비. 제가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복지관에 문의하러 왔다가 탭댄스 교실 나오시는 걸 우연히 봤네요. 50년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웃음소리요. 그 특유의 웃음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설렘은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봄. 70년대의 감성의 포크송이 흘러나옵니다. 1973년 봄, 서운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댔네요.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전집 좋아하세요? 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좋아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영문과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찾던 순간부터 시작된 그들의 첫사랑은 순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 복지관 문턱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는 3년 전에 퇴직하고 이제 이런저런 취미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죠. 영희 씨는요? 저는 1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복지관에서 탭댄스도 배우고 손주들 보면서 지내요. 다시 피어나는 감정, 복지관 카페 차분한 재즈, 음악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회상 장면, 슬픈 멜로디. 1974년 겨울, 상철은 갑작스러운 미국 유학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에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셰익스피어 전집을 동시에 잡았었죠. 맞아요. 그때 상철 씨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인용하면서 내 운명의 별이 이 도서관에 있었나 보다라고 했었죠. 두 사람은 복지관 뒤편 벚꽃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서툴고 당신 생각에 잠도 못 이뤘어요. 편지를 수없이 썼는데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기다리게 할 자신도 없었고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975년 봄, 영희는 마지막으로 상철을 기다렸던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줬죠. 하지만 가끔 이상하게도 봄이 오면 상철 씨가 생각났어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죠.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날 이후 상철은 영희의 탭댄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회원님이 오셨네요. 이상철님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씨가 여기는 어쩐 일로? 글쎄요, 저도 춤을 배워보고 싶어졌네요. 발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영희 씨, 우리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네?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남산에 가보시지 않겠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집 조용한 실내 분위기.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50년 전 도서관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산 데이트, 봄바람 소리, 관광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여기 전망대 그때 그대로네요. 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2시, 두 사람은 남산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이 케이블카 그때보다 많이 현대화됐네요. 맞아요. 그때는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얼마나 무서웠었나요. 영희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었죠. 영희 살짝 웃으며 그랬었나요. 두 사람은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 앞에서 서울이 참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많이 변했죠. 하지만 이렇게 보니 그때 그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영희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제가 영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철 씨, 우리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명동 돈가스집. 식당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두 사람은 50년 전 자주 찾던 명동의 돈가스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게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앉아서 먹었었죠. 네, 영희 씨는 항상 양파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셨죠. 맛이 그대로네요.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영희 씨, 제 것도 좀 드셔보세요. 상철 씨도 아직도 소스 듬뿍 찍어 드시네요.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때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아까 제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상철 씨, 솔직히 저도 많이 설레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많으시죠? 내 자녀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일단 친구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선 탭댄스 파트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요? 제가 얼마나 서툴러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50년 전의 설렘과는 다른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감정으로 그날 이후 상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탭댄스 수업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딸의 방문, 아파트 현관문 열리는 소리, 엄마, 혹시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복지관 이모님한테 들었어요. 둘이 매일 커피 마시고 같이 수업 듣고.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쵸? 엄마, 설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리고 새아빠 전 싫어요. 아빠 가신 지가 언젠데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관 카페, 잔잔한 카페 소음. 요즘 표정이 어두우세요. 딸아이가 좀 걱정이 많네요. 아, 그렇죠. 제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우리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우리 그냥 이대로도 좋아요. 천천히 가요. 복지관 밴드 버스 소리,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복지관에서 주최한 봄 소풍, 과천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애 선생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저는 영희 씨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영희가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진 영희의 노래는 50년 전 대학 축제 때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우연한 마주침. 상철 씨와 영희 씨는 같이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들렸습니다. 우연히 영희 씨의 딸과 마주합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장 보러. 상철이 카트를 밀며 다가오며 영희 씨가 좋아하는 귤이 나왔네요 라고 합니다.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엄마,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화가 난 듯 상철 씨와 영희 씨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딸의 추궁 소리를 한참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일상의 변화. 복지관 탭댄스 교실, 오전 10시. 봄이 깊어가는 4월의 어느 날, 복지관 3층 탭댄스 교실은 여느 때와 다른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경쾌한 탭댄스, 음악, 발소리. 자, 오늘은 특별히 짝을 지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배운 스텝을 응용해서 영이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상철 씨,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먼저 오른발을 이렇게.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툰 발걸음이지만 상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희의 동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마치 50년 전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청년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수강생들이 소곤거리며 말합니다. 김영희 선생님이 저렇게 누구한테 친절하신 건 처음 보네요. 그러게나 말해요. 저기 이상철 선생님, 우리 반에 오시고 나서 영희 선생님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둘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왠지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어색하게 시작된 스텝이었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가는 두 사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 웃으며 말합니다. 상철 씨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영희 씨가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발끝을 살짝 들어서. 갑자기 상철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소리. 아, 조심하세요. 순간적으로 상철의 손을 잡은 영희.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수강생들 놀란 듯이 어머.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 영희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은 발전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상철 씨가 열심히 하셔서죠. 그런데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기 앞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영희 씨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차분한 카페 배경음악, 커피 머신 소리, 복지관 앞 작은 카페, 봄날의 정원,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주문하신 카페라떼 2잔이요. 영희 씨 여전히 라떼를 좋아하시네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요, 대학 때도 늘 도서관 앞 다방에서. 잠시 추억에 잠기는 두 사람. 그때 정말 오래됐네요. 50년이 넘었지만 어떤 기억들은 정말 선명해요. 영희 씨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졸던 모습, 교정 벚꽃 아래서 찍었던 사진. 봄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복지관 로비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명자 소곤거리며, 어머, 오늘도 이상철 씨가 영희 씨 가방 들어주고 오시네. 최순희, 요즘 둘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어제는 수업 끝나고 같이 시장도 갔다던데. 이정숙, 그래도 좀 그렇죠. 탭댄스 수업 전. 자, 오늘은 파트너를 바꿔가며 연습해 볼게요. 최순희 상철에게 다가가며, 이상철 씨, 저랑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상철 씨는 영희 씨의 눈치가 보여 흘깃보며 말합니다. 영희 씨 역시 수업 내내 자꾸만 상철과 최순희를 바라보게 됩니다. 최순희 일부러 큰 소리로, 이상철 씨,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에 저랑 커피 한잔 할까요? 복지관 회장실. 다음 날 오전. 김영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복지관장, 요즘 회원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이상철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그저 옛날 대학 동창일 뿐인데요.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다른 회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영희의 집 주말 저녁. 주말 가족 저녁 식사 자리.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동창이고 모고 간에 만나지 마시라고요. 맞아요. 어제는 이모부한테 전화 왔었어요. 엄마랑 어떤 할아버지랑 시장에서 장 보는 걸 봤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하셔야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영희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난 그저 옛날 친구로 만나고 있는 거야. 엄마, 이제 연세가 어떠신데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린대요. 저번에 마트에서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둘이 장 보고. 어머니 복지관 그만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무거운 침묵. 영희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난 그저 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들 몰아세우는 건 너무하지 않니? 상철의 고민. 남산 산책길 해질녘. 아들이 당분간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네요. 네? 아버지가 이런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오지 말라고. 벤치에 앉는 두 사람. 영희 씨,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손주들이 왜 할머니한테 나쁜 소문이 났냐고. 복지관 동아리방의 갈등. 오후 3시 노래교실 후. 박명자 영희 씨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정숙,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회원들도 수군거리더라고요. 최순희 큰 소리로, 제가 듣기로는 이상철 씨가 재력가라던데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복지관 동아리방은 얼음장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참, 이제 그만해요. 최순희, 언니, 이정숙, 나도 처음엔 오해했어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내가 다 봤어요. 회상 장면, 일주일 전, 종로 거리. 이정숙은 우연히 영희와 상철을 보게 됩니다. 이정숙 두 분이 노인복지센터에 휠체어를 기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5대나. 거기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도 하시고. 그건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던 일인데. 상철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춤도 추고 즐거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박명자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네.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때 복지관 회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아, 다들 여기 계셨네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관이 구청장상을 받게 됐어요. 김영희님과 이상철님이 시작하신 실버나 눈봉사단 덕분입니다. 따뜻한 화해. 복지관 카페. 오후. 그날 오후 복지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박명자, 영희 씨, 이상철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커다란 케이크가 나옵니다. 이정숙,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최순희, 저희도 이제 동아리방 한쪽에 봉사단 사무실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상철이 감동받은 듯 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희 씨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의 작은 오해는 더 큰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봉사활동의 확대. 다음 주 토요일 독거노인 가정. 이제는 탭댄스 동아리 회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박명자, 어머, 할머님께서 웃으시네요. 이정숙, 그러게요. 영희 씨가 춤도 가르쳐 드리고. 상철은 도시락을 나릅니다.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맞아요. 함께하니까 더 행복하네요. 봉사활동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른 동아리에서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사랑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작은 계기가 필요했나 봅니다. 복지관의 봄 축제. 이번에는 특별히 탭댄스 공연이 메인 무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들 긴장되시죠? 특히 이상철 선생님 첫 무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많이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연습할 때처럼만 하면 돼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객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양가의 자녀들이었죠. 미경 객석에서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수경, 그러게.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 다음 순서는 우리 복지관의 자랑, 실버 탭댄스 팀의 공연입니다. 감동의 무대. 조명이 켜진 무대 위 10명의 무용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앙에는 영희와 상철이 서 있었죠. 경쾌한 탭댄스 음악 시작. 박명자 무대 위에서 속삭이며 영희 씨, 파이팅! 이정숙, 이상철 씨,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했던 스텝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관객들의 호응도 커져갔습니다. 관객들 와, 박수 소리. 영희의 손주 할머니다. 할머니가 제일 잘하신다. 상철의 손주 우리 할아버지도.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고 마지막 장면, 상철과 영희가 서로를 마주보며 춤추는 순간 객석에서는 감동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모인 자리, 처음으로 두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아버님,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영희의 손주 할머니, 방금 춤 정말 멋있었어요. 상철의 손주 옆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진짜 잘하셨는데. 두 아이들의 순수한 대화에 잠시 부드러워지는 분위기. 상철의 큰아들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실 때 연락 주세요. 저희도 일어날까요? 엄마, 너무 늦지 마세요. 양가 자녀들은 정중하지만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자식들 앞에서는 역시 조심스럽네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이정숙, 어유, 우리 노래나 할까요? 분위기 좀 띄워봐요.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내려 노력하는 동아리 회원들 덕분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귀가길, 밤거리, 복지관 앞. 오늘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으로 같이 자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식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요.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처럼만 해도 좋아요. 네, 우리 그냥 이대로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일상으로의 복귀. 다음 주 화요일 탭댄스 교실. 강사자, 이제 다음 공연 준비해야 해요. 이번엔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봐요. 상철 씨, 이번엔 이 스텝 한번 해볼까요? 네, 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의 완벽한 이해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면 충분했죠. 복지관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탭댄스 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쏟아진 비로 두 사람은 카페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날의 비는 마치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라는 신호 같았죠. 그때도 비가 이렇게 왔었죠. 1974년 겨울. 기억하시네요. 50년 전 그날,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그날로 이야기는 흘러갔습니다. 1974년의 이별. 회상 장면, 대학교 정문 앞.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후회하셨대요. 영희 씨 집안이 어렵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그런 편견을 가지셨던 걸. 저희 어머님도 빨리 시집가라고 재촉이 심하셨죠. 잠시 침묵.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아니에요. 저도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죠. 사실 미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서툴고 외로웠죠. 저도 결혼 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까다로우셔서. 제 아내와도 끝까지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너무 달랐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제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했죠.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지난 세월을 진심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벽. 다음 날 영희의 집. 엄마, 어제 늦게까지 어디 계셨어요? 아, 비가 와서 복지관에서 있었어. 엄마 설마 그 이상철 씨랑 계셨던 거예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동시에 다른 장면. 병원 진료실. 혈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거리. 복지관 산책로. 영희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영희 씨한테 부담이 될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상철 씨. 자식들 반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영희 씨 인생에 방해가 될까 봐 만남이 조심스러워요.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상처들. 저녁 6시 30분.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철 씨, 그동안 많이 아프셨군요. 그래서 더 망설여졌어요. 영희 씨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제가 자격이 있을까? 무슨 말씀을? 작년에 큰 수술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잠시 침묵. 저도 사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네? 남편이 돌아가기 전 5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파킨슨 병으로. 영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카페의 은은한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가족들의 그림자. 저녁 7시 카페 앞 버스 정류장. 영희의 전화기가 울린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왔다가 없으시길래. 아, 비가 많이 와서. 설마 또 그 이상철 씨랑 계신 거예요? 엄마, 제발. 동시에 상철의 전화도 울린다. 아버지 어디세요? 약 드실 시간 지났잖아요. 아 그래 곧 들어갈게. 혹시 김영희 씨랑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시죠. 건강도 안 좋으신데. 14 마음의 무게. 저녁 7시 30분 버스 정류장 벤치. 잦아든 비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들 걱정도 그렇고 제 건강도 이런데 영희 씨 인생에 제가 짐이 될까 봐. 상철 씨, 게다가 저는 경제적으로도 이혼하면서 재산의 반을 전체에게 주고 우리 나이 들어 다시 만난 게 그저 행복하기만 했는데 밤 8시 버스 안. 거의 빈 버스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망설여요. 영희 씨도요. 내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버스가 흔들린다. 하지만 상철 씨 우리 이제 와서 또 헤어지자고 하면 이번엔 제가 용기를 내보면 안 될까요? 버스의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그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밤 8시 30분 영희의 아파트 앞.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네, 5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영희 씨 제가 이기적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영희 씨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상철 씨 우리 나이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늙었고 병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은 다니고 계신가요? 고혈압이랑 협심증이 좀 있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 씨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아픈 몸으로. 밤의 고백. 밤 8시 45분 아파트 입구 벤치. 초여름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빗물에 젖은 나무잎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봐요. 거울이요. 내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요. 영희 씨,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 저도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영희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늦은 밤의 전화. 밤 10시 영희의 집.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큰딸 미경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너희 아버지 많이 보고 싶지? 미경 잠시 침묵. 엄마. 나도 매일 보고 싶어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딸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도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상철의 집. 상철의 집에도 아침부터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약은 제때 드셨어요. 그래. 요즘 복지관에서 춤추신다면서요. 응, 재밌더라. 아들이 큰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 김영희 씨 꼭 만나셔야겠어요. 상철 차를 마시다 멈추며 왜?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살아 계신데. 상철 잠시 침묵 후. 내 어머니 지금 행복하지 않니? 네? 내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나서 많이 행복해 보이더라. 이제 나도 조금은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상철 씨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마주침. 오후 2시 동네 약국.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영희님, 혈압약 리필하러 오셨죠? 네, 상철 약국에 들어서며 아, 영희 씨. 영희 놀란 듯 상철 씨도 여기서. 네, 저도 약을. 어머, 두 분 서로 아세요. 이상철 님도 단골 손님이신데. 그제서야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약국 앞 벤치. 오후 2시 30분. 상철 약봉지를 보며 우리 참 많이 닮았네요. 네, 약도 아픈 곳도. 어쩌면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철 씨. 네? 우리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의미시죠? 자식들 눈치, 건강, 나이 그런 걱정들 때문에 또다시 50년을 후회하며 살진 말아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들의 속내. 주말 오후 미경의 집. 영희의 큰딸 미경의 집에서 3남매가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가족 모임이었지만 엄마가 요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더라. 뭐? 설마 그 이상철이란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 그보다 강남 아파트 명의 변경은 언제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이상철이란 사람 이혼하면서 재산 반 이상 전처한테 줬대. 뭐? 그럼 우리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인데 다른 남자한테 흘러들어가면 안 되지. 사실 난 이번 달에 대출이 좀 있어서. 언니, 나도 애들 유학 보내야 하는데. 그러게 나도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목소리 속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계산, 다음 날 상철의 큰아들 집. 아버지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시네. 그래서 그 김영희 씨를 만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재혼하시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나저나 아버지 통장에 아직도 꽤 있으시던데. 형, 설마 그 김영희 씨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건 아니겠지? 요즘 그런 사례 많다던데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예상치 못한 방문. 저녁 식사 시간 영희의 집. 갑자기 찾아온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을 좀. 준호야, 내가 몇 번이나 도와줬잖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가 그 이상철 씨랑 만나시는 것도 사실 그분 재산이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영의 충격을 받은 듯 뭐라고. 이혼하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왜 접근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 영희 씨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제 준호가 왔었어요. 아, 무슨 일이? 영희 눈물을 참으며 우리 아이들이 내가 미처 몰랐던 모습을 봤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제 통장 정리를 도와준다고. 배신의 순간. 오후 은행. 영희는 우연히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영희 고객님, 지난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무슨 대출 서류요? 따님 미경 씨가 가져오신 위임장으로 진행된. 제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 서명은 김영희 씨께 아닌가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자 지난 3개월간 여러 번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다. 저녁 영희의 집. 엄마, 갑자기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애들 밥 챙겨줘야 하는데. 통장을 내밀며 이게 무슨 뜻이니? 그게. 언니, 엄마한테 말씀드린다며. 누나, 약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 도장을 내 통장을 어떻게 맘대로 쓸 수 있니? 엄마, 그래도 우리가 누구예요? 남이에요. 엄마 자식이지. 엄마가 그 이상철이란 사람이랑 만나시니까 우리도 급하게 우리 돈 미리 챙긴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재산인데 먼저 쓴 것뿐이잖아요. 영희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무너지는 신뢰. 다음 날 상철의 집. 아버지 이제 그만 속이시고. 무슨 소리니? 어머니 재혼하시고 연락 끊으신 게 사실은 아버지가 양육비 안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동안 모아두신 돈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큰며느리 서류를 내밀며 이거 아버님 통장 내역이에요. 매달 꾸준히 빠져나간 돈. 김영희 씨 만나시면서부터 돈이 자주 빠져나갔더라고요. 그건 내 통장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볼 수 있니? 그건 내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거야. 아버지, 왜 기부를 하세요? 그 돈이면 저희 사업 확장하고도 남았을 텐데. 깊어지는 상처. 저녁 공원 벤치. 상철 씨, 저 더는 못하겠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희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식들이 내 도장을 위조해서.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내 통장을 몰래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내 삶을 살아본 적 있었나요? 두 사람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주하는 현실. 밤, 영희의 집.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으려 하니. 옛 앨범을 넘기며 영희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미경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수경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의 대학 졸업식.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식들이 다 거짓이었던 걸까? 가족회의의 진실. 주말 오후, 미경의 집. 영희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산다고? 너희 각자 집도 있는데? 그게 엄마 아파트 팔고 조금 더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남은 돈으로 저희들 각자 사업 자금이랑 애들 유학 자금도 해결되고.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실 테니. 영희 쓴 웃음.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들 돈으로 쓰자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남이에요? 영희 천천히 일어서며 맞아. 우린 남이 아니지 그래서 더 서운하구나. 숨겨진 계획. 같은 시간, 상철의 집. 상철의 큰아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내가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요양원은 안 간다고 했지. 김영희 씨 만나고 싶어서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를 꺼내며 여기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아버님 통장에 있는 돈이면 충분해요. 상철 서류를 던지며 내 돈을 왜 너희가 계산해? 아버지, 그 김영혜 씨,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깊어가는 밤. 밤 11시, 영희의 집.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 오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미경아,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기억나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5년 난 하루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었어. 너희들은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 힘들다고. 얼굴 한 번 제대로 안 비쳤잖니.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자식이에요. 이제 와서 재산 얘기는 잘도 하는구나. 마지막 선택. 다음 날 아침 공원. 영희 씨, 우리 함께 할까요? 네? 다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합칩시다. 상철 씨. 우리가 50년 전에 용기가 없어서 헤어졌잖아요. 이번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 앞에 자신들의 행복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 오후, 은행. 이 통장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 네. 자녀분들 위임장은 위임장 다 무효예요. 제가 직접 왔잖아요. 동시에 다른 은행에서 퇴직금 계좌요 모두 제 개인 통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 복지관 탭댄스 교실. 평화로워 보였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다가와 영희 씨, 이거 혹시 상철 씨가 쓰고 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최순이 어제 상철 씨가 여자분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백화점 앞에서.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날 상철은 병원 검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쌓이던 의심. 다음 날 카페. 영희 씨, 왜 그러시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또 자식들이 괴롭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희 잠시 망설이다. 상철 씨 정말 전날 병원 가셨어요? 네? 아, 그게. 그때 상철의 전화가 울린다. 상철 씨, 내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영희 씨는 상철 씨 전화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를 들으며 굳어지는 표정입니다. 오해의 순간. 저녁, 공원. 영희 씨 오해예요. 그분은 그저. 됐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부동산.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네? 자식들 반대에 이런 오해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멀어지는 마음. 일주일 후 복지관. 탭댄스 교실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춤을 추며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죠. 이상철 씨, 오늘은 박명자 씨와 호흡을 맞춰보시겠어요? 네? 영희 멀리서 바라보며 혼잣말 이게 맞는 걸까? 일상으로의 복귀. 한 달 후 영희의 집. 시간은 흘러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갔습니다. 영희 창밖을 보며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탁자 위의 탭댄스 슈즈를 바라보며 엄마, 요즘은 복지관 안 가세요? 그냥 좀 쉬고 있어. 말로는 잠시 쉬는 거지라 했지만 영희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쓸쓸한 가을, 저녁, 동네 공원, 상철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상철 벤치에 앉아 혼잣말 설명했어야 했나? 아니,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나? 낙엽이 떨어지고 두 사람 모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은 깊어갔고 그들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늘 그들과 함께였으니까요. 빈자리의 무게. 가을 저녁 영희의 아파트. 매일 저녁 7시 영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상철과 산책을 하곤 했죠. 옆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탭댄스 슈즈.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 영희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이제 와서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지. 매일 밤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다가도 마지막 숫자에서 항상 멈추곤 하죠. 일상의 변화. 아침 동네 공원, 아침 산책 코스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지관 앞을 지나지 않는 길로. 영희 약봉지를 들고 걸으며 약국도 다른 데로 가야겠어. 이웃 할머니 영희 씨, 요즘 복지관 안 가. 춤추는 거 재미있어 보였는데. 아,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이웃 할머니, 그 멋있는 신사분이랑 잘 되는 것 같더니. 영희 급히 자리를 피하며 제가 좀 바빠서. 상철의 하루. 오후 상철의 집. 상철의 하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철 혼자 거실에서 탭댄스 스텝을 밟으며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아닌데.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상철 창가로 다가가며 그때 설명했어야 했는데 부동산 일 때문에 만난 거였는데. 전화기를 들어 영희의 번호를 보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 우연한 마주침. 저녁 동네 맛. 피하고 싶었던 마주침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희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코너에서 상철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둘의 시선이 마주치고 순간 멈춰선 두 사람. 영희 먼저 고개를 돌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영희 씨.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지나치려 하며 저 그때 그 일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이만. 각자의 밤, 두 사람의 집.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란다에서 달을 보며 참 우스운 일이네. 50년 전에도 이렇게 헤어졌었지. 그때는 부모님 때문에. 이번엔 내 마음의 벽 때문에. 동시에 다른 곳에서 소파에 앉아 옛 사진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지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놓치고 말았네. 쓸쓸한 일상. 다음 날 아침.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묘하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영희 약을 꺼내며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잠시 멈칫하며 상철 씨는 약은 잘 챙겨 드시려나? 같은 시간 자신의 집에서 오늘도 혼자 먹는 아침. 영희 씨는 아침은 드시려나? 시간은 흘러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복지관 앞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흩날리는 날. 영희 멀리서 복지관을 바라보며 이제는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들어왔겠지. 박명자 우연히 마주치며 어머, 영희 씨. 아명자 씨. 요즘 통 안 보이셔서 상철 씨도 요즘 잘 안 나오세요. 영희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러시구나. 박명자 많이 달라지셨어요. 매일 구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시다가 일상의 틈새, 저녁, 영희의 부엌, 혼자만의 저녁 식사 준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시간인데도 영희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아, 또 두 사람 분량을 만들어 버렸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 영희 씨가 크게 한숨 쉬며 말합니다. 상철 씨는 김치찌개 드시면 늘 땀을 흘리셨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저번에 그 이상철 씨 일은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아, 그래요?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엄마 재산을 탐내고 접근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영희 전화를 끊으며 그만하자. 빈자리에 메아리. 밤, 상철의 서재. 상철의 서재에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희와 찍은 복지관 공연 사진.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날 부동산에서 만난 분은 그저 중개인일 뿐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 아, 영희 씨는 약은 잘 드시려나? 각자의 추억. 주말 오후 두 사람의 공간.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옷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공연 의사. 이거 버려야 하나? 상철 서랍 정리 중 발견한 영희의 메모. 이제는 정리해야 하나? 하지만 둘 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넣어둘 뿐이었죠. 겨울의 시작. 첫눈 내리는 날, 공원 벤치. 첫눈은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워갔습니다. 영희 벤치에 앉아 작년 이맘때는 여기서 상철 씨랑 눈을 맞았었지. 멀리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올해는 또 혼자구나. 말하지 못한 진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회상. 여자 상철 씨, 이 근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계시다고요? 상철, 네. 영희 씨한테 깜짝 선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던 깜짝 선물은 결국 오해로 변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장보기.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기 계신 할아버지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고개를 돌린 영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철 씨. 상철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모습. 긴급한 순간. 병원 응급실. 다행히 큰 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약을 제때 안 드신 것 같네요. 영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으신가요? 상철 희미하게 눈을 뜨며 영희 씨 왜 여기? 일단 쉬세요. 오해로 헤어진 후 처음으로 가까이서 마주한 두 사람.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밤의 고배, 병실 깊어가는 밤. 그때 설명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본 여자분은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영희 씨를 위한 집을 깜짝 선물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영희 눈물이 맺히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자존심이었나 아니면 겁이 났던 걸까요?
밤새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오해가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아침의 결심, 다음 날 아침 병실. 이제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영희 씨,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요, 우리.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아침, 두 사람의 마음도 새하얗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퇴원 후 공원 벤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우리 행복을 위해 살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용기, 복지관 앞. 다시 춤추러 가볼까요? 같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반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 소식에 복지관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스텝을 배워볼까요? 상철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희 씨 덕분에 이제 좀 늘었죠. 박명자 옆에서 아이고 보기 좋아라. 역시 두 분은 함께여야 해요. 불청객. 오후 복지관 로비.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며 엄마, 정말 또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말이 맞았어. 엄마가 다시 이상철 씨랑 만나나 봐. 너희가 왜 무슨 상관이니? 이웃분들이 다 보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자식들의 횡포. 다음 날 영희의 집. 영희 씨의 세 남매는 아침부터 영희 씨를 닥달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이에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아세요? 엄마 제발 우리 체면 좀 생각하시라고요. 너희들 내가 언제부터 너희 허락을 받고 살았니?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상철의 집에서도 같은 시각. 아버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김영희 씨 분명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라고요. 단호하게 너희들 내가 언제 너희한테 허락을 구했니? 아버지 채통을 좀 지키세요. 다 늙어서 주책이라니까요. 내 인생이야 이제 와서 너희들 때문에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 저녁 한강공원 벤치. 자식들이 많이 반대하나요? 내 영희 씨도요. 똑같네요. 우리 참 비슷해요. 이번엔 물러서지 맙시다. 네, 50년 전처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우리 인생 놓치지 말자고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협박. 다음 날 영희의 집. 엄마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이니? 앞으로 엄마 보러 안 올 거예요. 손주들도 못 보실 거고.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이시면 우리도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영희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영희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심정으로. 오늘은 엄마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 또 그 이상철 씨 얘기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진심으로 듣고 싶구나. 그야 당연히 엄마 걱정돼서죠. 맞아요. 그 나이에 연애는 좀 주책이에요. 영희 깊은 한숨. 정말 그게 다니? 드러나는 본심. 저녁이 되어가는 집안. 솔직히 말할까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언니, 그걸 어떻게 직접 얘기해? 에이, 이제 다 털어놓죠. 어차피 우리 다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영희 창백해지는 얼굴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데. 그 이상철 씨랑 결혼하시면 법적으로 다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철의 집에서도 같은 시각.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저희도 할 말 있어요.
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큰아들 서류 꾸러미를 꺼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니? 아버지 통장 내역이에요. 퇴직금이 아직 꽤 남아있더라고요. 큰며느리 아버님, 솔직히 그 김영애 씨 아버님 재산 때문 아닌가요? 무너지는 마음. 밤 영희의 거실. 영희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너희들 키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었나 싶었어.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마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구나.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현실이에요. 그래요. 어머니 재산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재산 우리가 지켜줄게요. 영희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 모두 나가. 엄마, 더 이상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참을 수 없는 배신감.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 두 사람은 각자 겪은 일을 나누며 깊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식들도 똑같았네요. 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는 좀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영희는 밤새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희 전화기를 들고 미경아, 수경아, 준호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첫 번째 배신.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그럼 강남 아파트는 미경 씨 앞으로, 청담동 상가는 수경 씨, 그리고 준호 씨에게는 시골 땅과. 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엄마 이게 무슨... 이제 너희 걱정 없잖아. 엄마 재산 다 너희 앞으로 돌리는 거야. 수경 잠시 침묵 후. 근데 엄마 청담동 상가 말고 강남 아파트를. 저는 시골 땅 말고. 자식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배신. 같은 시각 다른 법무사 사무실. 아들들아 이제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모든 재산 너희 앞으로 미리 물려줄 테니.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장에 있는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던데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제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충격을 받은 듯 방금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욕심. 일주일 후 영희의 집. 엄마 생각해보니까 강남 아파트 제 앞으로 되는 거면 청담동 상가도 내 명의로 돌려주면 안 될까요? 언니, 그건 내 몫이잖아. 시골 땅은 너무하잖아요. 저도 서울 건물 하나는 있어야 가오가 살죠. 영희 창백한 얼굴로 너희들 이게 다가 아니었니? 무너지는 신뢰. 저녁 상철의 집. 아버지, 퇴직금 통장도 이참에 같이 저한테 넘기는 게 어떠세요? 내가 주식 투자로 더 불려볼게요. 형, 그건 내 몫이라며. 아니, 그래도 우리가 먼저 줘. 우린 자식도 둘인데. 상철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좀 멈추면 안 되겠네. 깊어지는 상처. 밤 한강공원 벤치. 상철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50년을 키워놓고 이제야 알게 됐네요. 자식이란 게 뭔지.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하네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안중에 없나 봅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상처가 더 차가웠습니다. 멸시의 시작. 한 달 후 미경의 집. 재산을 이전한 후 자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미경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미경아. 문을 살짝만 열고 엄마 지금 바빠요. 손님도 오시기로 했고. 그래도 잠깐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백김치도 담가왔는데. 아, 그냥 현관에 두고 가세요. 저희는 이제 백화점 김치 시켜 먹어요. 쌓이는 서러움. 주말 수경의 집. 오늘요? 안 돼요, 엄마. 애들 학원 가고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바빠요. 그럼 다음 주에 올까? 아, 맞다. 엄마 이제 그 이상철 씨랑은 안 만나시죠? 그것 때문에 제 친구들이 뒷담화하는 거 아세요? 준호의 회사사. 평일 오후. 영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준호야. 준호 직원들 앞에서 당황한 듯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점심이 한번 같이 먹고 싶은데. 준호 귀찮은 듯
제가 이제 사장인데 직원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도 체면 좀 지키세요. 상철의 경우, 상철의 큰아들 집. 손주들 보러 왔는데 아버님, 애들 지금 학원 시간이라 곧 나가봐야 해요.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잠깐 얼굴만 볼게요. 큰며느리 차가운 목소리로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불편하잖아요. 설날의 비극, 설날 아침.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명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저희끼리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설날인데 떡국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그러니. 엄마 떡국은 설날 아니어도 언제 먹어도 되고 엄마도 같이 해외여행 모시려 가다.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고 비행기 타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 세배돈은 얘들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해요. 자, 설날 점심 영희의 집. 영희 텅 빈 밥상 앞에서 상철 씨는 설날인데 떡국 자식들이 챙겨주려나. 마침 영희 씨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 이상철. 영희 씨 혹시 지금 식사하세요? 아니요, 아직. 글쎄 자식들이 이번 설에 다 해외여행 간다네요. 제 자식들도 해외여행 갔네요. 우리 같이 떡국 먹어요. 집으로 오세요. 가슴 아픈 현실. 저녁 동네 포장마차. 자식들 다 키우고 재산도 다 줬는데. 눈에 가시 취급이네요. 어제는 수경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보내왔어요. 저는 큰아들이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새 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소주잔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거였다면 가시 같은 말들. 주말 오후 복지관 앞 두 사람이 다시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며 엄마, 정말 못 말리시네요. 이제 재산도 다 정리됐는데 왜 또 이러세요? 난 그저 춤이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리고 상철 씨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어머니, 동네방네 소문나게 이제 손주들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쏟아지는 비난. 복지관 로비. 엄마가 이러시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 당하는 거 아세요? 뭐라고? 맞아요. 우리 민수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연애한다고 놀림 받았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주책 맞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상철의 집에서도 같은 날 저녁.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시죠.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비웃으며 권리요?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요? 손주나 예뻐하시지. 아버님, 요즘 SNS에 노인들 연애한다고 올라온 영상 봤어요? 다들 비웃더라고요. 아픈 대화. 다음 날 영희의 집. 엄마, 이제 그만 현실적으로 사세요. 현실적이라니. 이 나이엔 조용히 손주들이나 보면서 사는 게 맞죠. 맞아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서 사랑이라뇨 주책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난 이제 그저 늙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용돈 주는 게 낙인 거니. 미경 차갑게 그게 할머니의 역할 아닌가요? 깊어지는 상처. 저녁 공원 벤치. 오늘 큰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늙어서 주책 떤다고 동네 망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식들 말대로 우리는 이제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세상의 시선. 다음 날 마트. 이웃 주민일 아이고 저기 봐. 또 둘이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네. 눈꼴 시려워라. 이웃 주민이 참 저 나이에 저러면 자식들은 오죽할까가. 영희 고개를 숙이며 상철 씨,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영희 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집 아픈 현실. 밤 영희의 집. 엄마, 이제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 이상철 씨는 그만 만나세요. 미경아. 선택하세요. 손주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늙은 영감 사랑이 중요해요. 엄마, 요즘 애들이 할머니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린대요. 할머니의 봄날이라고 비웃으면서.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오세요. 사랑은 젊은이들의 몫이에요. 그날 밤 영희의 베개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작은 행복마저 빼앗으려 하는 그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계획, 이른 아침, 은혜, 사실 자식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고객님, 30년 전 개설하신 이비자금 계좌는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열어볼 때가 됐네요. 예치금이 복리로 불어나서 현재 30억이 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진실, 같은 시각, 다른 은행. 미국 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한국으로 모두 이체하고 싶습니다. 네, 50년 전 유학 시절 시작하신 미국 주식 투자가 상당한 수익을 내셨더군요. 대단한 투자가이십니다. 새로운 시작, 오후 부동산. 중개인 강원도 속초 바닷가 펜션단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상철 씨, 여기 어떠세요? 바다가 보이는 집 영희 씨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조용한 이사 새벽 영희의 집.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편지를 쓰며 미경, 수경, 준호에게 이제 엄마는 내 인생을 살려고 해.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준 재산은 그대로 놔둘 테니. 새로운 보금자리. 속초 바닷가 펜션. 푸른 바다가 보이는 6층 건물. 1층은 작은 카페, 2층부터 5층까지는 펜션 6층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도 될까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예상치 못한 소식. 한 달 후 자식들의 집. 우편물을 보며 이게 뭐야, 엄마가 이런 재산이 있었다고? 우리가 받은 건 일부였던 거야. 언니 이상철 씨도 알고 보니 대단한 자산가셨대. 경제신문에 나왔더라고. 행복한 일사. 속초 갑. 두 사람의 카페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일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옛날부터 취미로 배워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상철 커피를 내리며 영희 씨, 이제 우리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되겠어요.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면서요. 뒤늦은 후회. 여름 자식들의 방문. 엄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이런 멋진 집에. 카페도 성공해서 TV에도 나오고. 영희 씨네 3남매와 상철 씨네 형제 총 5명 모두가 함께 펜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희 씨와 상철 씨의 펜션과 카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알고 이제 와서 왜 왔니? 저희가 너무했네요. 상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우리 이제 손님 받을 시간이에요. 그래요, 여기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이제 여기는 손님으로만 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사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상철 커피를 내리며 커피 값은 미리 계산해 주세요. 이제 여긴 그냥 카페일 뿐입니다. 마지막 대화 저녁 펜션 거실. 자식들이 또 왔더라고요. 네, 이제는 돈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재산 절대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너무 호구였죠. 가슴 아픈 진실. 다음 날 아침. 엄마 이제 저희 잘못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래, 말해보렴.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동안 엄마 재산만 보고. 이제 와서 보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영희 차가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페랑 펜션이 탐나서 온 거구나. 쌓인 분노. 오후 카페. 기억나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 엄마. 상철 씨가 쓰러졌을 때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희 목소리를 높이며 이제 와서 무슨 용서. 남아있는 돈이 보이니까 이제 와서 엄마가 떠오르니. 단호한 결단 저녁 테라스. 우리 이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자식들 앞에서도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카페고 난 그냥 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식들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인데 천륜을 끊겠다는 거예요. 피? 그동안 너희들이 한 행동이 피 한 줄기라도 있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거였니? 마지막 통보 다음날 카페. 영희 편지를 건네며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잘 읽어보세요. 편지 내용. 더 이상 우리는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준 재산으로 충분할 테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새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당신들에겐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매주 영희 씨와 상철 씨 카페에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식들을 그저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선을 그은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상철 씨, 오늘은 제가 만든 새 레시피 한번 보세요. 오, 바다를 담은 블루라떼인가요? 네, 우리 카페 시그니처 메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작은 행복들 오후 테라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등대 근처에 새로 생긴 요가 교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영희 웃으며 우리 나이에도 요가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둘만의 시간, 저녁, 바닷가 산책. 상철 씨 후회 없으세요? 자식들과. 전혀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새로운 꿈, 주말, 카페. 두 사람의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인생 이막의 성공 신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손님일 할머니, 할아버지, 유튜브 보고 왔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손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다음엔 베이커리도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영희 씨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영원한 사랑, 밤, 테라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는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 참 멀리도 왔네요. 앞으로도 멀리 가요. 영희 씨와 함께라면.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네, 바로 이런 거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들의 늦은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영희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영희와 상철의 이야기처럼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게 된 사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둘째,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기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셋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희와 상철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단단한 사랑을 키워갔고 마침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부끄러운 것인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명언나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